한민족 네트워크 KBS 한민족 방송 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한민족 하나로 금요일에 만나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폴란드로 가겠습니다. 지난달 유럽 한인 차세대 웅변대회를 개최한 폴란드 한인연합회 이홍민 회장을 전화로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한인의 연합회를 이끌고 계신데 폴란드에는 한인회가 몇 개나 있는지요? 네, 폴란드 한인 역사를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금년이 폴란드 한인회 발족한 지 29년째 해입니다. 네. 2019년 말까지 폴란드 한인회가 바르샤바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부터 3년 전인 2020년 1월 폴란드 한인연합회가 발족되면서 교민들이 많이 거주한 도시를 기반으로 바르샤바, 브루츠와프, 카토비체, 크라코프 4개 지역 한인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폴란드 하면 바르샤바 이렇게 딱 떠오르는데 지금 회장님 계신 데는 바르샤바가 아니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거주하는 곳은 바르샤바에서 남서쪽으로 400km 떨어진 브루츠와프 산업도시입니다. 네, 브로츠와프. 여기 뭐 한때 독일에 속하기도 했고 어떤 도시인지 지금 산업도시라고 했는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브루츠와프는 도시는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독일 영토에 속해 있었죠. 네. 포츠담 선언 이후에 폴란드 영토가 된 거죠. 지금도 대부분 독일 국민들은 브루츠와프를 독일어로 브레슬라우브 도시로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브루츠와프 도시는 폴란드 남서부에 위치한 산업도시인데요. 폴란드에서 도시 규모를 볼 때 4번째 큰 도시입니다. 네. 그리고 어느 도시 풍경처럼 오로라 강어 물줄기가 도시의 중앙을 흐르고 있습니다. 네, 인구는 현재 75만 명 정도 거주하고 있고요. 브루츠와프는 폴란드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수많은 역사적 기념물, 다채로운 시장 광장이 있고요. 광장은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입니다. 2016년에는 유럽 문화수도로 선정되어서 관광명소로 구색을 갖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브루츠와프 도시인 랜드마크인 작은 난징이 동산을 소개 안 할 수 없는데요. 네네. 난징 농산들은 1980년대 폴란드 사회주의 시절 브루츠와프에서 아나키즘, 즉 무정부 상태 성향의 지하단체인 오렌지 대항 운동이 폴란드 공산당과 경찰의 권위에 대한 저항으로 도심에서 난징이 낙서를 그리는 것을 기원으로 난징이 동상이 탄생하였다고 합니다. 네. 난징이 동상은 도시 전체에 흩어져 있는데요. 동상 숫자가 무려 300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동영상으로 이 브로츠와프를 보니까 약간 고풍스럽더라고요. 이런 역사도 상당히 오래됐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브루츠와프 구시역 광장에는 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어진 오래된 건물과 2차 대전 이전과 이후에 복원된 건물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유럽 전체에서도 규모가 손꼽히는 광장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밤낮으로 버스킹 연주가 울려 퍼지고 오색 찬란한 식당 불빛 광판이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브루츠와프 시청 건물은 13세기에 지어진 고딕 양식의 건축물로서 도시의 주요 랜드마크 중 하나가 할 수 있습니다. 네. 고풍적인 시청사 건물을 오늘 보여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많습니다. 네. 뭐 요즘 이렇게 찾아서 보면 다 있으니까 아마 회장님 소개로 한번 들어가 보실 것 같아요. 지금 이 브로츠와프에 우리 한국 분들은 얼마나 계세요? 지금 브루츠와프에는 지금 다른 지역보다도 지금 한 3,500명 정도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국 식당이나 편의점이 많이 생겼다고 들었는데 한국 기업 현지 진출한 기업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들었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네, 대한민국의 10대 그룹에 속하는 대기업은 거의 진출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LG그룹의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LG이노텍 등 삼성전자, LG, SK이노베이션, 포스코, 현대엔지니어링, 물론 현대기아자동차는 슬로바키아 위치하고 있지만 협력업체는 거의 폴란드에 있다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한국에 대기업이 다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정도 규모면은 현지인들에 대한 고용 창출 효과? 이런 것도 대단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현지인 고인원은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고요. 브루차프 단일 사업자원만 보면 약 9,000명에서 10,000명 정도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4, 5년 전부터는 현지 채용을 할 수가 없어서 칠레 등 동남아에서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소개해 주신 기업 이름에서도 뭐 대강 짐작은 갑니다만은 한국 기업들은 주로 폴란드에서 뭐 전자, 전기, 배터리 뭐 이런 쪽의 이 기술 산업들 이런 쪽을 주로 생산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브로츠와프 여기에 서울길도 있고 한국길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붙여지게 된 이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0년 초에 한국 기업들이 들판의 산업단지를 폴란드 지도를 바꿔놓았죠. 네. 들판에 길을 만들어서 서울길, 한국길을 등재한 것이죠. 아, 그렇군요. 네. 지금 뭐, 이 75만 명의 도시에 한국 분들이 3천여 분 있다. 상당히 많은데, 한국 분들끼리도 자주 만남을 갖겠습니다. 네, 주로, 주말에 취미나 스포츠, 경기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 한인 차세대 웅변대를 지난달 열었다고 들었어요. 이것 좀 소개해 주세요. 몇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차세대가 모였나요? 네네. 지난달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 동안 행사를 진행했었는데요. 네. 독일, 스페인, 프랑스, 오스트리아, 폴란드 5개국에서 초등부, 중고등부, 다문화 가족부 총 18명 연사가 참석하였고 폴란드 대사님을 비롯한 이륙 각국에서 오신 한의회장, 학부모님을 포함해서 120명 정도 참석하여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아주 성대한 행사였는데 이런 웅변대회에 이제 차세대가 참가를 했고 또 이렇게 듣다 보면 좀 기억에 남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회장님 어떠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18명 연사 모두가 감동과 기쁨을 주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기억에 남은 연사는 다문화 가족부에 참가한 정단열 연사였는데요. 네. 앞으로 4년 후면은 군에 입대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고 하면서 다문화 가족으로서 군인 입대 의무는 없지만 자진 입대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한 말에 많은 박수가채를 받았을 뿐 아니라 가슴 뜨거운 감동을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폴란드 한인회 이 연합회에 경사가 있었다 이렇게 들었어요. 특히 그 수건 사업이었던 한인회관이 마련이 됐고 현판식도 했다. 사실 다른 유럽에서 오신 많은 한인 관계자분들이 축하를 많이 해주셨다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뜻깊은 햇반식이었습니다. 그동안 폴란드 한인의 주소가 없어서 또 돌아다니는 방랑자였다면 이젠 집을 찾아오는 주소가 생긴 셈이죠. 네. 폴란드 대사님을 비롯한 유럽 밖에 오신 한인 회장, 기업인들을 포함해서 50여 명 이상이 참석하셔서 축복해 주셔서 매우 감동 깊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규모나 뭐 이런 거 자랑 좀 해주시죠. 규모는 크지는 않습니다. 규모는 크지는 않은데요. 네. 아담한 크기입니다. 13평 정도이고요. 네. 교민들이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고 교민 왕래가 자정 상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폴란드 얘기를 한국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나라 한국과 공통점이 많다. 독일 침략도 받고 뭐 우리는 일본 침략 받고 막 이러는데 현지에 이렇게 계시면서 그런 뭐라 그럴까요? 공통점, 동질감 뭐 이런 거 좀 느끼세요? 어떠세요? 네, 물론입니다. 공통점이 많다고 느끼는데요. 가만히 볼 때 한국뿐만 아니라 폴란드도 예세 침략으로 인하여 억압을 받았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업적이든 대인 관계적인 측면에도 비선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나 인사하고 서로 마음 터놓고 친해질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 자동차 운전할 때 급하게 운전하는 습관은 너무나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막 이제 시작이 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대량의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폴란드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네네. 지금은 굉장히 평안한 상태고요. 전쟁 이전에도 폴란드 내 우크라이나 한 100만 명 정도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네. 전쟁이 일어나면서 150만 명 이상 난민들이 들어온 거죠. 기존에 우크라이나이 100만 명 거주하고 있는 덕분인지 150만 명 이상 난민이 난민촌 생활 없이 지인들을 찾아서 쉽게 정착할 수 있던 거죠. 네. 물론 폴란드 정부도 많은 도움을 줬던 건 사실이고요. 우리 폴란드에 계신 한인들도 우크라이나 난민 열심히 도운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도움을 주셨나요? 네, 정말 실내세가지 않고 헌신적으로 도움을 주신 그분들이 많죠. 그분들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주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신 교민께서 난민 5명, 뭐 10명, 20명씩 나누어서 무료 숙식을 하는 분들이 많으셨죠. 네. 어림잡아 한 300여 명 정도, 최소 2, 3개월 정도, 최장 6개월 정도 난민들을 수용했던 거죠. 대단하신 봉사와 일을 하신 거예요. 그 팬데믹 상황은 어떤가요? 좀 좋아졌습니까, 경기가? 그동안 코로나 여파로 주춤한 분위기였지만, 폴란드 내 도시의 활력은 코로나 이전으로 복귀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말하는 맛집은 최소 4, 5일 이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손님을 모시고 시간이 없을 정도이니까요. 네. 왜 여쭤봤냐 하면 이미 한국 기업이 대거 진출한 지역이고 또 우크라이나 난민도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인구가 많이 늘은 거잖아요. 그러면 뭐 경기도 활성화되고 물론 이제 피난민들이어서 상대적인 구매력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뭐 도시가 활기차고 뭐 집값도 올라가고 막 그런 게 좀 느껴질 것 같은데 네네. 어떠신가 해서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4, 5년 대비 체감적으로 한 30% 이상 정도 성장한 것 같아요. 네.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도 있지만 폴란드의 외국 기업 투자로 인한 외국인 수가 늘어난 것도 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폴란드는 또 러시아하고 각을 많이 세우잖아요. 그런데도 이 폴란드의 외자 기업이나 이런 데가 많이 여전히 들어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예, 폴란드 지도를 보시면은, 물류 허브를 할 수 있는 가장 지적 조건이 잘 갖춰진 지역입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물류 허브의 중심이라는 그 장점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시는 거죠. 어쨌든 뭐 많이 좋아진다니까 우리 회장님은 어떤 사업하고 계세요? 그동안에 저는 LG 계열 관련 사업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네네. 이제 한인 활동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사업을 축소를 시키고 오직 지금 슈퍼마켓 사업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봉사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크게 비중을 두고 계시는군요. 네, 금요일에 만나는 화제 인물 폴란드 한인연합회 이홍민 회장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요. 나머지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입니다. 사랑비.
한국과 제외 동포를 하나로 이어줍니다. 전 세계 한민족과 함께하는 KBS 한민족 방송의 한민족 하나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준영 교수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한민족 하나로 금요일에 만나요. 폴란드 한인연합회 이홍민 회장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 브로츠와프가 바르샤바에서 한 400km 떨어져 있다고 그러고, 이제 인구가 많이 한국 사람도 늘었는데, 근데 바르샤바까지 너무 멀잖아요. 대사관은 바르샤바에 있는데 많이 불편하시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인연합회에서 수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1년에 한 2번, 3번 정도 영사 수업에 출장을 내려오셔서 보고 있는데요. 사실 교민분들이 많이 기다렸다가 일 보시는 게 사실 어렵죠. 네. 제가 대사님 될 때마다 요청드리고 있는데요. 외교부의 승인이 나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국 정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좀 총영사 사무실을 오픈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바르샤바에는 한인들이 얼마나 계세요, 그러면? 네, 폴란드 교민 수는 약 4,700여 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르샤바는 한 600여 명, 브루츠와프에 3,500여 명, 카토비체 400여 명, 크라코프에 150여 명, 기타 지역 100여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바르샤바보다 훨씬 5배 이상 살고 있는데, 이 뭐 좀 조치가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앞서서 회장님 이 폴란드 한인회관, 수건 사업이었던 한인회관을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지금부터는 또 한국문화센터 건립을 위해서 애쓴다고 들었어요. 어떤 생각에서 이걸 또 진행하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한인문화센터는 건립은 중장기 추진 사업입니다. 네. 제 임기 동안 기금 마련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한인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디딤돌을 잘 만들어 놓은 게 제 역할이라고 봅니다. 차후 후임자가 정책을 잘 인수받아 한인문화센터를 완공해야 되겠죠. 중장기 추진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크게 이제 나중에 목표는 있으실 거잖아요. 뭐 규모를 어떻게 하고 어떤 일을 하겠다. 대강의 계획, 조감도 같은 거, 그림 같은 건 나온 거죠? 네네. 조감도는 아주 잘 만들어 놓았는데요. 1, 2층 디귿자 형태의 건물이고요. 600평 정도 크기의 한글학교 12개 교실, 교민문화공간, 한인의 사무실, 비즈니스 포인트, 한국어 강좌 교실 등 비즈니스를 겸한 한인문화센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인문화센터. 이거 어쨌든 한국문화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아주 다양한 한인들 활동이 이제 집대성이 되는 건데, 말씀 나오신 김에 이 한글학교 얘기도 해주셨어요. 그 교실 12개 만든다. 근데 현재 브로츠와프 한글학교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현재 브루츠와프 한글학교는 현지 학교를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학생 수가 110여 명, 선생님분들이 한 30명 정도입니다. 매주 토요일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교과서를 지급받아서 정규 수업과 동일하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학교 운영의 목표는 한국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차후에 한국으로 복귀하여 한국어 정규 수업에 잘 적응하게 하는 게 운영의 목표인데요. 네. 때문에 한글학교 수업은 중장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차세대 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거를 다 담아내는 게 한국문화센터인데, 이 사실은 해외에서 쉽지만은 않은 일인데, 이 건립 비용 이런 걸 어떻게 조달을 하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아직 가장 어려운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총 비용은 50억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요. 네. 대지 구입 비용 11억, 건축 비용이 39억인데요.
이거 주지사님께서 대지 관련 대책을 세워주신다고 하여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잘만 하면은 무료로 장기 임대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작이 참 좋죠. 네. 전체적으로 이제. 대기는, 네네. 네. 완공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완공 시기는 2026년 착공하여 2028년 10월 9일 한글날을 기점으로 완공할 예정입니다. 네. 아주 조밀한 계획을 잘 세워놓으셨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회장님 폴란드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008년도에 폴란드 입국하여 지금 금년 15년. 네, 그러시군요. 네. 그때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 소위 폴란드에서의 한국의 위상, 그리고 또 최근에 한류가 아주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들었어요. 김치 축제도 열리고 그런 걸 좀 몸소 체감하시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에서도 저희들이 푸드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네. 작년에도 바르샤바 공원에서 한국 음식과 김치 판매를 했고요. 수익금은 우크라이나 고려인 동포 성금으로 전달했었습니다. 네. 한류가 젊은 층뿐만 아니라 장년층에도 인기가 있고요. 처음에는 김치 냄새 때문에 맛보는 게 꺼려했지만 이제는 인기 상품이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폴란드의 외상 투자, 외국인 투자 1위가 한국 기업들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조사해본 결과 현재 55억 불 하나로 계산하면 약 7조 정도 되는데요. 네. 당연히 한국 기업이 투자 1위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어떤 거를 보고 이렇게 폴란드에 많이 갔습니까? 동유럽 지역에도 국가들이 많은데. 예, 이면에는 폴란드 정부가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기본적인 토지 보상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익금이 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세금 문제 혜택, 이런 이유 때문에 아무래도 폴란드에다 많이 투자를 하시는 외국 기업들이 많죠. 그렇군요. 사실 폴란드가 한국에 최근에 더 많이 알려진 이유 중에 하나는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수입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한국형 무기의 주요 수출처예요. 현지인들도 이런 거를 알고 있습니까? 한국 무기가 수입된다는 걸? 물론입니다. 최근 매스컴을 통하여 방송이 많이 보도되고 있고 폴란드 대통령이 한국까지 직접 방문하여 무기 판매, 무기 인도하는 것은 매우 관심이 많은 반면이죠. 네. 제가 알고 지내는 현지인들은 저를 만날 때마다 엄지척을 하는 모습은 한국인으로서 대한민국 이상이 많이 높아져서 가슴이 뿌듯합니다. 네. 회장님 폴란드 계신 지 한 15년 됐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쭉 브로츠와프에 계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가 너무 아름답고 정이 들어서 짤 수가 없어서 브로츠와프 쭉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15년 되셨으니까 터줏대감 되신 거잖아요. 그럼 한인회가 다 잘 알고 서로 협력하면서 지내고 그래야 제일 좋은데 안 그런 데도 사실 있잖아요. 브로츠와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8년 전만 해도 교민들 그리 많지 않아서 제가 알고 지내는 분들이 많으셨죠. 하지만 이젠 교민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이동류가 많아져서 사실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마주칠 때마다 인사는 제가 먼저 드리죠. 그러시군요. 폴란드 한인연합회 4개의 한인회를 이끌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이 안에 또 동호인 단체도 많이 있다면서요? 소개도 좀 해주세요, 이런 기회에. 네,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데는 지금 축구 동호회, 골프 동호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요. 금년에 중점적으로 테니스 동호회, 산악 동호회 등의 활성화반을 지금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6월에 큰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 폴란드 문화축제. 이건 또 어떤 행사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네네네. 매년 개최해왔던 푸드 페스티벌 행사에 추가적으로 한국 전통 문화와 폴란드 전통 문화를 3-4개 종목을 선정하여 문화를 알리고 체험하는 행사인데요. 예를 들면은 한복 입어보기 체험, 널뛰기 체험, 팽이치기 체험 등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군요. 뭐, 폴란드 사람들도 아주 좋아하겠습니다. 네네. 아주 상호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 체험하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9월에는 한인 체육대회가 계획되어 있다고 하던데 이것도 뭐 전국에서 다 모여서 이렇게 하면 아주 성대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 초등학교 운동 행사라 보시면 되는데요. 나이, 연령, 남녀 구별 없이 온 가족, 교민이 함께 참가하는 체육대회입니다. 네. 줄 당기기, 400개주, 딱지치기, 제기차기 같은 이런 게임들이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공항이라든가 주요 관광지에 한글 안내물도 달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계시다고 하던데 이것도 잘 돼가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추진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대한민국 위상이 높아진 만큼 폴란드 주요 관광지에 영업 표기가 있는 것처럼 한글어 표기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우선 1차적으로 브로차프 공항에 한글어 작업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10월 9일 한글날에 맞추어 성사 목표를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공항 최고 책임자인 CEO와 미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바르샤바에서 평화기원 음악회를 올 초에 여셨더라고요. 여기에서는 또 뭐 우크라이나 고려인 동포들로 구성된 도라지 무용단도 함께 공연을 했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아주 큰 행사인가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럽 중동부 민주평통위원회에서 주최하였고요. 한인에서 후원자로서 역할을 맡아서 했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상처받는 분들에 대한 위로와 전쟁 없는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음악에 매우 감동적이고 뜻깊은 음악회였었습니다. 네. 뭐 연례 행사라니까 앞으로도 계속 돼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한인 연합회 입장에서 각 한인회들을 이끌면서 연합회 차원에서 또 다양한 행사를 많이 준비하고 계시고 또 그런 게 지금까지 잘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해외에서 생활하는 소수 민족으로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한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상을 높이는데 민간 외교관으로서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중장기 추진 사업 등을 차질없이 진행시키는 것 또한 한일 회장으로서 역할을 생각하고요. 네. 제 임기가 끝난 먼 훗날 후임자가 평가할 때 정말 전 한일 회장이 일을 잘했었구나 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려올 때 봉사자로서 보람을 느끼겠죠. 네. 이런 마음가짐이 앞으로 계획인 동시에 사명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갖고 계시니까 잘 될 겁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민족 하나로 금요일에 만나요. 오늘은 지난달 유럽 한인 차세대 웅변대회를 개최한 폴란드 한인연합회 이흥민 회장을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원준이가 부르는 사랑은 유리 같은 것 전해드리면서 이만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저는 강준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